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지금 쏘카 플랜을 통해서 그랜저, 더 뉴 그랜저 신차를 인도받아서 약정 기간은 한 달로 걸고 한 달 단위로 이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차량을 신차로 받아서 지금 한 11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이 차량은 2.5 가솔린 깡통이고요. 3.5도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2.5입니다. 2.5라는 출력이 괜찮을까,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오늘은 그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이 차량만 운행하는 사람은 별로 불편하다고 느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차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타고, 좀 다른 차를 좀 번갈아 가면서 타고, 고배기량도 좀 많이 타봤는데 그걸 좀 왔다 갔다 한다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으려나,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의외로 되게 주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자동차의 출력이 생각보다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제가 좀 속도가 느리니까 하위 차로로, 제가 무쏘를 타던 시절에 그게 이제 거의 2톤이 되는 차량인데 배기량이 120마력의 토크가 25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그 정도의 최다 토크와 그 정도의 최고 출력이 한 1.6 VGT 디젤 엔진, 대충 그 정도 출력입니다. 근데 예전에 무쏘가 2900cc 5기통 엔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기량당 출력이 요즘에 거의 90년대 후반에 비하면 2배가 됐다고 보면 되죠. 요즘에 이제 터보 가솔린 차량들은 리터당 100마력 정도 나오니까, 이 차량은 그렇진 않은데 터보차가 아니라서. 옛날에 그 무쏘를 타던 시절에도 그 차를, 그 오너들이 보유한 그 커뮤니티에 가면 막 진짜 힘 좋은 무쏘, 그 힘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거든요. 그 당시에 옛날에 무슨 포터 뭐 이런 거에도 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뒤에 뭐 97마력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쏘도 뭐 120마력 뭐 이런 식으로 막 옆에 써놓고 다니고 이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정도의 출력에 진짜 힘이 넘치는 거고, 되게 오너들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저도 그 차를 운행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가끔씩은 힘 좋은데, 이 정도면 꽤 잘 나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탔고, 더 웃긴 거는 진짜 오늘따라 진동이 없고 차가 되게 부들부들한데, 되게 부드러운데,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한데, 이러면서 차량을 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힘은 진짜 너무 없고, 엄청 진동은 거의 뭐 말타기 수준이고, 소음은 말할 것도 없는 차인데, 게다가 그 차는 브레이크도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쓰레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무쏘를 다른 사람을 조금 한번 운전을 시켜봤더니, 다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차 브레이크 망가진 거 아니냐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뭐 안 듣고, 가속 페달은 거의 약간 버튼식 가속,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아놓고 그냥 쭉 기다리고 있어야 가속이 되는 거지, 더 밟는다고 더 나가는 것도 아니야. 시끄럽기만 해. 약간 그런 수준의 차였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출력이 세다고 느끼고, 또 조용하다고 느끼고, 부드럽다고 느끼고, 잘 쓴다고 느꼈어요. 그 차가 브레이크가 안 좋다고 그 차로 앞차를 때려박지 않았어요. ABS도 없는 차였고, 물론 무슨 ABS가 없었죠, 제가 탔던 차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차들이 발전하고 점점 더 조용해지고 점점 부드러워지고 출력도 점점 좋아지고 하는데, 이렇게 조용한 차를 타면서도 조용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출력이 좋은 차를 타는데도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살 때 그런 게 의외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자칭 현답인데, 이런 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아주 절대적으로 너무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되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 이 2.5 정도의 출력은 상당수의 사람은 괜찮다고 느낄 정도의 출력입니다. 사실은 지금 고속도로에서 지금 거의 80으로 달리는데 RPM이 거의 1300? 지금은 1500이지만 이게 1000rpm 초중반대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지금 기어수가 몇 단인지 모르겠는데 8단은 들어가지가 않네요. 지금 항속 기어가 안 들어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2.5를 사셔도 출력에 큰 불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3.5를 살 사람은 제가 볼 때 3.5로 가거든요.
그래서 갈 사람은 알아서 가고, 자기는 뭘 사야 될지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은 그냥 2.5 사셔도 충분히 출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을 하는데 출력이 적은 차들은 예전 같으면 되게 RPM이 높고, 그 RPM이 높은 상태로 항속 주행을 하면 되게 저출력 차니까 연비가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연비도 좋지 않고 RPM이 높으면 운전할 때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전 그 느낌을 되게 싫어하고,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할 때는 전 뭐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당한 출력, 그래서 낮은 RPM으로 이렇게 뒷짐지고 걷는 느낌으로 항속 주행할 수 있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데, 2.5 정도도 이제 출력도 꽤 괜찮고 기어비도 꽤 좋고, 이제 항속 주행할 때는 굉장히 낮은 RPM을 얘가 열심히 유지를 해줘요. 언덕을 만나면 토크가 부족해서 유지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차를 한 1100km 정도 운행을 하면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휘발유 차는 좀 나랑 안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차가 출력이 괜찮긴 한데, 충분히 괜찮은데, 이제 가솔린 차들의 특성이, 이 휘발유 차들의 특성이 낮은 RPM에서 토크가 충분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속 주행할 때는 낮은 RPM을 유지할 수 있죠. 지금은 내리막이니까 뭐 토크도 필요 없지만. 그런데 이제 가속을 할 때는 이 낮은 RPM에서 충분한 토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속이 안 돼요. 내가 이 차한테 이제 내 입장을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나 가속하고 싶으니까 속도 좀 내줘 라는 걸 어떻게 전달하죠? 가속 페달을 밟죠. 내가 이렇게 딱 밟으면 이렇게 4000rpm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막 RPM이 올라가는데, 원래 갖고 있던 그 항속 기어에서 뭐 완전히 항속 기어는 아니었고 아마 7단 정도 들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고속 주행을 하는 적절한 기어에서 충분한 토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낮은 RPM에서 토크가 안 나와서 토크를 만들어내면 되죠. 토크를 어떻게 만들죠? 지렛대 원리, 기어비가 결국 지렛대잖아요. 기어를 낮춰서 충분한 토크를 확보하고, 1 에너지 원리, 토크는 공짜로 생기지 않죠. 회전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회전수로 승부 보는 엔진이에요. 낮은 RPM에서 토크가 안 되니까 가속은 해야겠고, 토크를 확보해야 되니까 지렛대를 이용해서 낮은 기어수를 변경을 해서 회전수를 포기하고 엄청 돌리면서 높은 RPM대에서 출력, 토크 곱하기 회전수의 출력을 뽑아내고, 그때 토크를 확보해서 더 가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느낌을 좀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1400rpm으로 항속하는 거 요거까진 좋은데, 가속하고 싶어서 딱 밟으면 막 갑자기 3000 들어갔다 4000 막 이렇게 RPM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완전히 이제 취향의 문제인데, 고 RPM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완전 페라리나 뭐 이런 람보르기니 같은 완전 그냥 슈퍼카, 하이퍼카들의 영역으로 가면 RPM 엄청 높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 차들은. 그런데 저는 좀 성향이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젤 차들을 운행하다 보면 이게 낮은 RPM으로 운행을 하다가 내가 가속하고 싶으면 쭉 밟으면 그냥 기어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지금 2번 바뀌었는데 2번 바뀌지 않고 거의 그 기어로 쭉 가속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야, 나 가속하자, 가속 좀 해, 이러고 딱 가속해 딱 밟으면 알겠어 우 하면서 쭉 올라갑니다. 물론 그 가속하는 그 가속도 자체, 물론 그 제로백 같은 그런 가속이 그렇게 엄청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그래 알았어 그냥 갈게 그러면서 쭉 밀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딱 밟으면 알겠어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쥐어짜야만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낮은 RPM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으니까 야 이건 안 돼, 하나 더 내려, 이것도 안 돼, 하나 더 내려, 이래야만 가속이 되는 이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불호해요. 그래서 이건 이 차가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이런 휘발유 차들의 출력이 아주 충분하진 않은 휘발유 차들의 좀 특성일 것 같고, 그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연비를 뽑기 위해서 항속 중에서 굉장히 낮은 RPM을 열심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을 할 때는 당연히 시프트 다운이 돼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빠른 가속을 요구했으니까 하나 내려가도 부족한데 그걸로 안 되니까 하나 더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변속기가 똑똑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왜? 내가 가속하고 싶을 때 얘가 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한 방에 2에서 바로 고 RPM으로 충분한 출력을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속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는 거긴 한데, 이런 느낌이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어서. 디젤이면은 쭉 가속을 하면 알겠어 그리고 쭉 가속을 하고 좀 더 내 알겠어 하고 그냥 그 기어로 쭉 밀고 올라가요. 근데 내가 좀 더 가속하고 싶을 때 조금 더 밟으면 에휴 알겠어 하고서는 그냥 하나 내리고 쭉 밀고 나갑니다. 뭐 그렇다고 가속력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고속 주행을 할 때 거의 7단 8단이 들어가 있을 때도 쭉 밟으면 그냥 지칠 줄 모르고 그래 더 낼게 특히 이런 언덕에서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쭉 올라가는데, 이런 차들 이제 버티질 못해요. 그냥 가속 조금만 밟으면 그냥 바로 한 단 내려가고 하나 더 내려가고 더 밟으면 더 내려가고 뭐 막 이게 5000rpm 쓰고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그리 호는 아니에요. 좀 이런 느낌이 호는 아니고, 여기쯤에서 이제 돌려갖고 집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출력은 충분하고 이 정도 출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다뤄주는 변속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주행을 할 때 힘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되게 힘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타요.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의 출력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타면은 이게 좀 이럴 때는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이 차만 계속 타면 힘이 없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느낄 때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딱 가속을 딱 해놓고 이게 안 나가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항상 그 뒤에 따라왔던 생각은 뭐냐면, 속도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생각보다 이미 빠르잖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라서 고속에서 더 고속으로 가속할 때는 정말 이제 고출력 엔진이어야 좀 빠른데, 나 서평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IC가 아니고 JC네요. 안성까지 가야겠네. 안성은 또 신제육이잖아요. 제가 이제 또 용의동에, 뭐 제가 출신은 아니고 용의동에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죠. 용의동 안성 IC로 나가면 딱 맥도날드가 있고, 옛날에는 그 스타필드가 없었어요. 그 막 스타필드 짓던 시절인데, 제가 그 용의동 막 원룸촌 그쪽 학교 있고 그 주변에서 월급쟁이 의사로 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한 1년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택 용의동은 또 어떻게 보면 제 홈그라운드죠. 지금 한번 가속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속 90에서 110으로 가속해 보겠습니다. 풀악셀! 우웅 하고 4000, 5000 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고속에서 고속으로 가속할 때는 뭐 이렇게 좀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야 잘 나가네 막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차가 워낙 조용해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속도가 그래도 꽤 빨리 오릅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고, 저 RPM에서 충분하지 못한 토크를 변속기가 빨리 대응해 갖고서는 뽑아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잘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요 얘기를 할게요. 이 차가 연료통이 좀 크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BMW 520D는 연료통이 65인가 70인가 되는데, 그래서 만땅을 주행하면 고속도로만 달리면 이게 1200km를 가요. 무시무시한 차인데, 이 차량은 사실 뭐 고속도로 연비가 그렇게 엄청 나쁜 건 아닌데, 이 차는 50L인가 그래요. 연료통이 좀 작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연료를 넣는 게 생각보다 바쁘고, 휘발유니까 이제 조금 더 기름을 먹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결국은 휘발유 차는 나랑 좀 안 맞는다 라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끊어갖고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휘발유 차가 결국 저랑 안 맞는다고 느낀 거는, 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요즘 차들이 워낙 연비 세팅이다 보니까 저 RPM으로 어떻게든지 낮춰갖고 주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가속하려고 해도 바로 시프트 다운이 되고, 토크를 뽑아내기 위해서 기어를 하나 낮추고 RPM을 높이고, 보통의 가속 정도로 하려고 꽤 밟으면 두 단은 기본으로 내려가서 막 높은 RPM으로 뽑아내는 이 느낌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결국 이제 연비가 문제인데요. 이 차를 갖고 고속도로를 항속 주행하면
그냥 한 100에서 110으로 주행하면 연비가 17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보니까 잘하면 18도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연비가. 그러니까 휘발유 차는 요즘에 연비들이 많이 좋아졌고 이제 디젤이랑 버금가게 가요. 거의 피크 연비를 뽑으려고 하면은. 그런데 이게 약간 이렇게 밟기 시작하면 이렇게 막 밟잖아요. 이렇게 밟는 걸 몇 번 하면 연비가 그냥 하염없이 쭉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속을 할 때 그냥 기름기질이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휘발유 차들 좀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느낌을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연비를 뽑으려면 아주 연비를 신경 쓰면서 운전해야 연비가 나오고, 연비를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밟고 운전하면 그냥 쭉쭉 떨어지는데, 결국 어떤 그 연비의 결국 이제 운전 습관에 따른 그 연비의 편차가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휘발유 차는 연비가 많이 바뀌고, 제 2011년식 520D 이런 차들은 무려 12년이나 된 차인데도 아직도, 물론 연료 탱크가 좀 크지만 풀탱크 하면 고속도로 기준으로 1200km 주행이 가능하고, 이 차는 고속도로에서 피크 연비가 뭐 생각보다 아주 좋지는 않아요. 뭐 한 19인가 뭐 20 겨우 나오나 한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디젤이 그 정도면 에게 뭐 이제 뭐 휘발유차랑 별 차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차는 막 밟아도 고속도로에서 한 12, 13 이하로 떨어뜨리기 어려워요. 12, 13으로 떨어뜨리려면 진짜 와, 이거 회전 좋다 들어가는데 기분 되게 더럽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막 밟아야 그 정도 14 정도 떨어지는, 13, 12 막 밟으면 계속 풀악셀하고 이러면, 이 또 안성하면 신재욱이죠. 제가 여기 진짜 자주 왔는데 오랜만에. 여기 좌회전하면 제가 좋아하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양꼬치 집이 있죠. 여기서 딱 유턴해도 되는데 어떻게 의도치 않게 오래간만에 용의동까지 왔으니까 잠깐만 좀 근처 구경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용의동에서 이제 시내 주행을 좀 해보면 되겠네. 밟아보면 연비가 막 한 6, 7 막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고속도로에서. 근데 고속도로에서 6, 7 정도 나오면 이거 거의 슈퍼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래도 슈퍼카는 아닌데 연비가 슈퍼카 같이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싫어요. 제가 경차를 싫어하는 이유가, 경차가 연비가 뭐 잘 주행하면 잘 나온다고 하는데, 경차로 막 풀악셀 밟고 고속도로에서 막 밟으면 마쿠스처럼 되잖아요. 에쿠스 같은 연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마쿠스라고, 마티즈 별명이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에쿠스랑 비슷하다고 마쿠스라고 이렇게 조롱당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 배기량 차가 고속도로에 대해서 연비가 꼭 잘 나오지 않거든요. 뭐 그거 얘기하면 또 한 트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좀 출력이 작은 차는, 출력은 비록 작지만 연비가 좋으면 억울하지 않고 납득 가능하거든요. 이 차는 연비가 좋으니까 이러면서 탈 수 있는데, 출력도 안 좋은데 연비도 안 좋아. 그러면 이거 진짜 탈 이유가 없어요. 이거 완전 그냥 너무 기분 나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또 용의동 오랜만에 왔네. 이 차도 2.5 배기량의 고속도로에서 막 밟을 때 그 떨어지는 그 연비는 저랑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520i를 살까요? 520D를 살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대용량 샴푸를 포기하지 못하면 520D,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520i. 그래서 연료비를 신경 쓰지 않으면 휘발유 차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저 신재욱이도 이제 뭐 나이도 먹고 이제 좀 벌이도 좀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이 차 아무리 때려 밟고 다녀도 이 차에서 유지되는 그 기름값이 제 인생에 그렇게 엄청 크리티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름값 신경 안 쓰고 타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휘발유 차들은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비 편차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연비를 신경 쓰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 뭔가
실제로 기름값이 저한테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서 그냥 막 들어가는 그런 기름값이 저한테는 좀 은근히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완전히 성격의 문제인데 대용량 샴푸랑 똑같아요. 저도 제가 대용량 샴푸를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아직도 쓰고 있고, 대용량 샴푸를 제가 쓰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대용량 샴푸가 한 4.2리터짜리 대용량 샴푸를 사서 이제 제가 쓰는데, 그러면 이제 되게 그 cc당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샴푸값 걱정 없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푼돈을 막 되게 비싼 걸 쓰는 게 스트레스고, 대용량 샴푸를 써서 거의 공짜로 막 쭉쭉 짜서 샴푸를 쓸 때 그 공짜를 즐기는 그 즐거움, 그런 거를 제가 약간 거기서 오는 그 즐거움을 포기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면 이게 이런 휘발유 차를 탈 땐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520D 같은 걸 타면 그냥 시내 연비도 막 밟고 다녀도 연비가 되게 좋거든요. 520D 같은 경우는 시내 주행도 그냥 막 밟고 다녀도 연비가 꽤 좋아요. 그래서 520D 같은 경우는 시내 주행을 할 때 막 밟고 다녀도 연비가 꽤 좋고, 고속도로에서 막 밟아도 출력도 괜찮고 시프트 다운도 안 되면서 쭉쭉 뽑아내고, 고속으로 가도 그냥 약간 남아도는 크루즈를 하는 느낌, 그냥 쭉쭉 밀면서 쭉쭉 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데, 통과되겠지? 제가 또 한때 이 지역에 좀 머물렀었는데 오래간만에 와봤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게 저랑은 좀 안 맞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차를 타고 나서 참 타보길 잘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나는 내 성격은 휘발유 차는 아니구나 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느꼈고, 다음에 산다면 나는 디젤을 사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데일리카로 늘 타고 만족스럽게 기분 좋게 내가 진짜로 제일 좋아하는 차는 디젤이구나. 그래서 뭐 20 디젤, 520D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연비도 좋고 출력도 적당하고 좋은 것 같고, 욕심을 낸다면 이제 30 디젤들이 좀 땡기죠. 6기통 디젤을 좀 경험해 보고는 싶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는 디젤이구나고, 이런 휘발유 차들은 그냥 제가 느낄 때는 뭐 10년 전 휘발유 차나 지금의 휘발유 차나 이렇게 큰 발전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다단 기어가 되면서 되게 연비 위주의 세팅이 됐고, 뭐 약간의 배기량당 출력이 좀 좋아졌고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이런 옵션들과 마감 품질, 방음, 오디오, 이런 자율주행, 안전 옵션들이 좋아진 거지, 사실 2.5 휘발유 엔진에 그냥 8단 변속기라는 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엄청나게 발전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12년 전에 나온 2.0 8단 변속기의 ZF BMW 2.0 디젤 엔진, 그 파워트레인 조합이 저한테는 맞는 거죠. 그게 약간 대용량 샴푸 느낌? 막 밟아도 연비 안 떨어지고, 항속 주행해도 연비 좋고, 시내 주행 신경 안 쓰고 다녀도 연비 좋고, 그만큼 많이 팔린 차기 때문에 뭐 정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중에 데이터도 많고 부품도 구하기 쉽고, 사실 BMW 2.0 디젤 엔진의 ZF 8단 변속기 정도는 거의 수입차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국내 그 파워트레인이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정비하기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동네 정비소 아무데나 가도 다 눈 감고 정비하겠네, 그 정도는 약간 과장하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